내가 이 법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은퇴하면 뭐 법인은 폐업하고 나는 권리금 한 2억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이 법인의 가치는 2억 아닌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엄청난 큰 오해와 또는 낭패를 겪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유현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제목처럼 법인의 주식 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부동산, 예금, 현금 이런 거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떤 상속 증여 이슈가 있을 때 토지를 누구한테 증여한다.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토지라든지 부동산, 아파트, 예금 이런 게 상속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간과하는 게 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법인의 주식 지분의 가치를 모르시고 어떤 세금을 미리 준비 못해서 크게 낭패가 보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식 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법인이란 것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조를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처럼 순수 개인이 있죠. 자연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조금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몸이 존재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으로서 소유권도 갖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권한과 의무를 갖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법인, 회사는 어디 사람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그 다음에 의무, 납세의 의무 역시 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법인회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어떠한 권리 의무 귀속 주체고, 사람도 고용하고 세금도 내고 물건도 팔고 그 삼성전자의 엄청난 수백조 원의 자산도 취득해 있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법인 회사는 실체, 이 몸이 존재하지 않죠. 개념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 안 해줘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법인 등기를 시켜줘야만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자연인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거지 법적인 주인이 아니죠. 법적으로 사람의 주인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신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념적인 인격을 줬기 때문에 법인은 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누구? 법인의 자본금을 불입한 주주가 법인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격을 갖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인 사람은 주인이란 개념이 없고요. 법인은 개념적인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법에서 부여한 인격이기 때문에 주인이 존재합니다. 대표이사도 존재하고요. 주인은 주주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는 한 주든 10주든 10만 주든 100만 주든 그 지분율만큼의 주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법인회사, 그런 큰 회사를 빼고 이거를 주로 시청하는 분들 중에, 또는 주변인 중에, 가족 중에 아빠나 삼촌이 법인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 법인회사의 주인인 지분권자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분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이 주식 자체가 당연히 재산이 한 종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을 간과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그맣게 자영업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하는데 내가 그만두면, 은퇴하면 아무 의미 없고 이 자영업은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의 가치를 세법적으로 보면, 세법에는 시가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한 주당 얼마냐가 매일매일 공시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가라는 걸 판단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부모님, 삼촌 또는 친구가 하는 법인 회사들은 시가가 거래되지 않죠.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으로 세법에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주식 한 주당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 정말 90% 넘는 사례에서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자기의 지분 가치를, 직관적인 느낌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 법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나중에 은퇴하면 법인은 폐업하고 나는 권리금 한 2억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이 법인의 가치는 2억 아닌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식당을 법인 사업자로 운영했을 때 여기서 엄청난 큰 오해와
또는 낭패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말한 비상장 법인의 99.9%는 시가를 확인할 수 어렵기 때문에 세법은 왜 그런 주식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었을까요? 주식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려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의 개념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개념을 세법에다 정해 놓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방법, 세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는 뭐 디테일한 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하겠지만 자산이 얼마냐 그리고 매년 얼마를 버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산은 말 그대로 이 법인이 아까 식당 얘기 들었는데 자기 건물이라고 볼게요. 법인으로 식당을 수십 년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고 봅시다. 자산이죠. 근데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출로 받았어요. 부채죠. 그러면 자산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 요거는 실제 법인의 순수 재산이겠죠. 마치 아파트 10억짜리 자산을 대출 5억을 받아서 차입금을 5억은 실제 내 거죠. 예를 들면 개인들 아파트를 쉽게 예를 들면 자, 식당도 똑같습니다. 식당 법인도 아까 말한 대로 순자산은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주주라고 했죠.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럼 이 순자산은 주주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가 나올 수 있겠죠? 주식수로 나누면. 그럼 이것만으로 끝이냐? 아니고요. 이 법인이 매년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매출에서 직원 인건비 빼고 각종 경비를 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이익이 나옵니다. 진짜 순수 마진, 순수 이익 사업의 마진이죠.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세청장 고시한 이율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중평균해서 뭐 권리금 2억짜리면 이 법인의 주식가치도 2억 아니냐, 절대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순자산이 얼마냐, 1년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믹스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이익이 났잖아요. 그냥 많은 사례에서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식당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권리금 2억 정도 받고 은퇴할 수 있겠네라고 하지만 그 주식의 지분 가치는 이미 뭐 30억, 20억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의 주식 가치를 가끔씩 평가를 해드리죠. 어떤 상속이나 증여 또는 양도 이슈가 있을 때 사장님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나는 그냥 우리 한 가족 법인 사업자로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인데 무슨 내 회사의 지분 가치가 뭐 30억이냐, 증여세가 막 7, 8억 나온다고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상속세도 뭐 15억 나오고 예를 들어 다른 재산들도 있겠죠. 특히 상속의 경우는 주식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땅도 있을 거고 예금도 있을 거고 이거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주식 가치가 30억이 들어와 버리면 세금이 정말 10억 이상을 예상치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뭐 디테일한 거는 법인은 이제 자체 기장을 하더라도 세무신고나 세무자문을 대부분 세무대리인한테 맡깁니다. 아마 맡기시는데 또는 없으시면 저한테라도 꼭 연락을 주셔서 항상 이 법인의 주식의 이동,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던 예를 들어보면 엄청난 이 인식의 차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하고요. 실제 많은 사례에서 어떤 법인의 100% 주주, 보통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보통 100% 저 주식을 취득하죠. 뭐 그거를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일례를 들어보시라. 그럼 이 주식은 가치가 아까 제가 말한 세법의 가치대로 평가를 했어요. 25억, 30억이 나왔다 칩시다.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보통 그냥 작은 중소기업 운영한다. 근데 손실은 없었고 그냥 근근히 뭐 한 가족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 법인을 통해서. 평가해보면 정말 20억, 30억 쉽게 나옵니다. 그럼 30억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다른 재산이랑 합쳐서 세금이 다 생각하는 게 이 주식 가치는 빼고 생각을 하실 거니까 예상치 않은 세금이 정말 신매덕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신매덕이란 돈은 주식으로만 있는 거지 이 재산적 가치 30억은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물납이란 건 주식으로 대신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상속세 때문에 회사 문 닫는 경우, 문 닫았다고 뭐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세금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물납을 하면 대주주가 국세청으로 바뀌는 경우 실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개념을 이해해서 이제 정리하면 자연인 우리 사람과 법에서 인격을 보유한 법인이 있다. 자,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 주위에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인의 주주겠죠, 주인이겠죠.
거죠. 자, 그 주인으로서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도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증여 양도할 때 이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은 계산하게 된다. 그 가치는 뭐냐? 법인 사업자 사장님이 생각하신 직관적인 어떤 나의 가치보다 실제로 세법에 정해진 방법을 계산해보면 이익이 꾸준했다는 가정하에 엄청난 예상치도 못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 아까 식당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업무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괴리된 세법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주식가치 평가 금액입니다. 이 식당을 누가 인수할 때 자리에 대한 권리금 정도 생각하지 이거를 뭐 세법에 평가됐다고 과연 30억에 진짜 이 식당 법인을 살 사람이 주로 없겠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해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또는 그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세법에 있구나.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순자산과 순이익 창출 능력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해보면 상당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알아야 상속증여 양도할 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염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주식의 지분의 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속증여 양도에 대비해서 미리 한번 법인의 주식 가치를 알아두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뭐 그런 일이 단기간에 예상치 않더라도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분이면 내 법인의 지금 세법상 주식가치가 얼마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혹시 그런 거래가 있을 때 그 정도 염두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개념을 꼭 아시고 낭패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